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이제 그 보안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보안 회사고요. 그래서 회사의 보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방화벽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처음 개발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그 보안 회사에서 뭐 우리도 차세대 보안이야, 차세대 방화벽이야, 뭐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차세대 방화벽이라는 그 제품을 전 세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차세대 방화벽을 넘어서 차세대 보안 인프라, 보안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 단순하게 방화벽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 IPS, 안티바이러스 그리고 APT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기술까지 실제로 탑재를 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안 제품을 그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는 2005년에 설립이 됐고요. 한국 지사는 2011년 4월에 설립이 돼서 한 3년 반 정도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매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5년 전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 거의 뭐 몇십 배 성장을 하고 있죠. 아마 그 회사 성장 그래프 중에 실제로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차세대 보안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그 추세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엄청나게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는 그 현재 진행형 보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회사가 설립됐다고 그랬잖아요. 2005년도에. 되게 어떻게 늦게 IT 회사 중에 늦게 되게 창립한 건데 보안 쪽으로 차세대 방화벽을 창업한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회사는?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를 설립한 그 이제 높으신 분들 이 출신이 대부분 이제 기존의 레가시 보안 회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니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합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체크포인트에서 많은 분들이 합류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기존의 회사에서 이제 되게 높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합류를 하신 거고요. 사실은 기존 회사에서 이제 기존의 레가시 보안이 이제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실제로는 이제 어떤 새로운 컨셉의 보안을 하자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이제 매니지먼트한테 그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하게 포트 프로토콜 기반의 보안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인지하고 뭐 사용자를 연동하고 이런 보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안 제품을 한번 개발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워낙 그때는 레가시 보안이 대세였고 그 매니지먼트에서 그 이제 제안을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굳이 우린 현재 잘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차리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005년도면 이미 SNS도 나왔고 구글도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웹이 그죠? 웹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완전 웹이 앱이 됐잖아요 지금요 거의. 맞습니다. 이런 그 태동을 본 것 같네요 창업자들이. 그렇죠. 미래를 이제 좀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비한 보안을 하고자 했던 거고요. 집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이제 평생 열심히 그 돈을 벌어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아주 평생 벌어서 아주 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집을 샀고요. 너무 집이 좋아서 문이 5개가 있습니다. 문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문이든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5개의 문을 다 열어놓자니 이제 불안한 거죠. 이 사람의 고민은 이 집을 어떻게 잘 지킬까가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쪽의 문은 닫기로 합니다. 이쪽에 워낙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하니까 이쪽은 완벽하게 닫아놓자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직원이 아니죠. 이제 가족들은 집에 드나들어야 되니까 이 문은 열어놓자. 이 문은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으로 생각을 하고 열어놓자라고 이제 고민을 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이 5개 있는데 3개는 완전하게 닫아놓고 2개는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해서 보안을 했다면 이게 제대로 된 보안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엄청나게 취약점이 많은 그런 보안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고민해서 이런 관점으로 보안을 하는 보안 제품이 현재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제품은 여러분 조직이나 회사에서 다 사용하고 계신
방화벽입니다. 기존의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기반의 방화벽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집을 보완한 그런 관점으로 보완을 하는 그런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의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방화벽은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포트는 무조건 열어놓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포트는 막습니다. 아까 집을 보호하는 그런 관점에서 불필요한 문은 닫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은 무조건 열어놓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방화벽, 레가시 방화벽들은 그런 관점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방화벽은 있지만 꼭 필요한 포트는 열어놓습니다. 그렇죠? 불필요한 포트는 다 막습니다. 대부분의 보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 큰 문제는 이렇게 열어놓은 포트로 뭐가 들어오는지는 전혀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불필요한 포트는 막고 허용된 포트는 열어놓고 그 허용된 포트로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가는지는 전혀 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안을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 수많은 보안 장비들을 계속 설치해서 나열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현재의 보안인 거죠. 기존에 사실은 이제 컴퓨팅 환경이 단순했을 때는 그렇게 보완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그때는 컴퓨팅 환경이 아주 단순했었고요. 그래서 보통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해도 웹이나 이메일 정도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당연하게 웹이나 이메일 복잡한 프로토콜이 아니죠. 아주 일반적인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좋았던 건 사실은 그 시절에는 10년 전, 15년 전에는 공격 자체가 그렇게 지능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공격이었고 그나마 공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기반의 레가시 보안으로도 충분히 보완이 됐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트워킹 환경은 엄청나게 변화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의 방화벽은, 여러분의 보안 장비는 전혀 변함이 없죠.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사용하던 그 기술을 가진 보안 장비를 현재도 네트워크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아주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용이 되고 있죠. 통계에 보면 현재 고객사의 네트워크, 여러분의 조직의 네트워크의 트래픽의 통계를 보니까 87% 이상이 웹에 기반한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보시면 기본적인 웹 브라우저들도 있을 테고 브라우저를 활용한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HTTPS로 암호화된 트래픽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트래픽들의 속성을 보면 다 웹에 기반한 트래픽이죠.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레가시 보안 기본적인 방화벽들은 기본적으로 웹은 다 열어놓고 사용을 하시죠. 네트워크를 100으로 보면 87%는 이미 다 열려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고가의 방화벽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13%만 지금 보완을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이 87%의 네트워크는 그냥 다 허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시커먼 부분은 아직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용이 되죠. 데이터 센터라면 뭐 액티브 디렉토리, 오라클, 뭐 SQL 같은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페이스북이나 스카이프나 유튜브나 이런 SNS, 소셜 네트워킹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뭐 엔드라이브나 웹하드 같은 이런 스토리지 프로그램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비토렌트도 엄청나게 사용이 되고 있죠. 문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이런 애플리케이션으로 다 인지를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TCP 포트 80, 뭐 UDP 포트 53번 이렇게 분류를 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트래픽들을 완전히 분류를 해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다 인지를 해서 리스트업을 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성을 확보한 다음에야 실제로 완전하게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보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는 뭐 지메일은 우리 회사의 어떤 뭐 이메일 클라이언트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메일을 허용을 하는 거고요.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 팀에서 페이스북을 허용하게 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을 허용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 제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방화벽,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트래픽에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분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지메일하고 페이스북을 허용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직 이런 시커먼 부분들이 남아있죠. 그것들은 지메일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위협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공격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아니면 내부 사용자가 중요한 파일들을 뭐 지메일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뎁스 있는 보안을 또 적용을 하는 거죠. 지메일이나 페이스북은 허용을 하지만 트래픽들을 더 분석을 해서 어떤 위협이 들어오는지, 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지, 공격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중요한 파일들을 뭐 지메일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보내는지 이런 것까지 더 뎁스 있게 보안을 한다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꼭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아주 안전하게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안 인프라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포트를 열고 포트를 막고 이런 단순한 보안이 아니라 꼭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꼭 필요한 사용자에게 아주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는 게 그 애플리케이션에 기반한 차세대 보안의 어떤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릴 거는 SSL 통신입니다. 아까 그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87%가 웹에 기반한 트래픽이고 30% 이상이 그 중에서도 SSL로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SSL로 암호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못 본다는 거죠.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SSL 통신 안에서 어떤 트래픽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에 아무리 좋은 뭐 IPS, 아무리 좋은 안티바이러스, 아무리 좋은 보안 장비를 갖다 놔도 SSL로 암호화되어 있으면 어떤 장비에서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SSL로 암호화된 통신에 대해서도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SSL을 디크립션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차세대 보안을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차세대 보안 장비에는 이 SSL을 디크립션해서 실제로 이 트래픽을 통해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까지 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SL을 디크립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SSL을 디크립션한 다음에 아 이게 구글이구나. 구글 안에서도 아 이게 지메일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해내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지메일을 통해서 내부 사용자가 어떤 뭐 첨부 파일을 보낸다면 첨부 파일까지 인지를 하고 그 첨부 파일 안에 어떤 악성 코드가 들어있다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면 그것까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인지하고 사용자를 매핑하고 그런 다음에 꼭 필요한 사용자한테 꼭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허용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허용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위협들, 공격들, 바이러스들까지 탐지를 할 수 있어야지 실제로 진정한 차세대 보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방화벽의 요건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차세대 방화벽 요건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가트너라는 조사기관에서 차세대 방화벽의 요건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그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를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포트나 프로토콜 아니면 SSL로 암호화되어 있는 거에 상관없이 우회 기술에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특정 포트로 온다고 해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포트하고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인지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SL로 암호화되어 있어도 그걸 디크립션해서 애플리케이션 어떤 애플리케이션인지를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IP를 기반으로 어떤 보안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사용자를 한번 매핑해보자 이런 사용자를 인지하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허용했을 때 특정 사용자한테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허용했습니다. 근데 애플리케이션을 허용해서 트래픽을 무조건 허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허용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트래픽들을 훨씬 더 뎁스 있게 봐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유입되는 위협들을 또 실시간으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제시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세밀한 가시성을 제공을 해야 된다. 단순하게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허용할까 차단할까가 아니라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가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서브 기능까지 제어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네이트온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네이트온을 허용할까 말까가 아니라 실제로 네이트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부 기능. 뭐 예를 들면 네이트온을 통해서 채팅이 가능하죠. 네이트온을 통해서 뭐 파일 쉐어링을 하거나 데스크탑 쉐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서브 기능까지
인지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 뭐 네이트론에서 채팅은 허용하는데 데스크탑 쉐어링은 차단하겠다. 뭐 파일 송수신은 차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 기능별로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면서도 성능 저하를 최소화해서 실제로 문제없이 고객망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가트너가 차세대 방화벽의 요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을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사용자를 매핑해서 사용자 기반의 보안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용자한테 꼭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허용을 했다면 그 허용된 트래픽들을 더 뎁스 있게 봐서 컨텐츠까지 보호를 해야 된다. 실제로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탐지를 해야 되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탐지를 해야 되고 반대로 내부에 있는 중요한 파일들이 외부로 나간다면 또 그것들도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녹색 그래프가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고요. 보시면 거의 뭐 가장 성장을 못했을 때가 매큐 50% 성장을 하는 거고요. 네. 많이 할 때는 70% 정도 성장을 하죠. 보통 50%에서 70% 성장을 매큐 하고 있습니다. 매 쿼터 50%에서 7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벤더들은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성장을 해도 아주 미미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네. 이 핵심에는 차세대 보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이 뛰어나다, 제품이 좋다라고 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차세대 보안이 속속 도입되고 있고요. 그만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매 쿼터 50%에서 70% 이상 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나게 이제 차세대 보안에 대한 소요가 요구가 시장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차세대 보안을 구축하지 않고 계신다면 실제로 다음번에는 실제로 이제 그 보안 전체적인 인프라를 차세대 보안으로 한번 꾸며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보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많고요. 그냥 단순하게 포트를 열어주고 막고 이런 단순한 보안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에서 요구를 받은 상황이고요. 4년제 종합대학에서 저희 거를 이제 관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금 학교는 한 36,000명, 학생이 한 36,000명 있고 교직원이 한 4,000명 정도 있어서 실제로 한 4만 명이 넘는 그런 학교고요. 이런 4만 명이 넘는 학교에 관문에 저희 장비가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유현진이 이제 메이저리그 가서 아주 야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거기서 야구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평일날 오전에 야구 중계가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실시간 야구를 봅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아니면 가지고 있는 뭐 아이패드나 여러 가지 이제 기기 가지고 야구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네이버 스포츠나 다음 스포츠에 들어가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는 거죠. 이런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는 과정에서 트래픽들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야구가 있을 때마다 라우터 사용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방화벽이 휘청휘청되고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엄청나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 보안에 애플리케이션을 인지하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번 차단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장비입니다. 그래서 유현진 야구의 스트리밍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애플리케이션화했죠. 그래서 이제 유현진 야구를 볼 수 있는 어떤 트래픽들을 그 메이저리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저희가 이제 커스텀하게 만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 트래픽만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게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는 그 실시간 스트리밍, 메이저리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차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직원한테만 실제로 그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서 실제로 뭐 아주 만족하게 사용하는 그런 이제 그 하나의 사용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학교에서 처음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 아주 많은 고객한테 저희 이 내용을 저희가 전파를 해서 실제로 많은 고객이 실제 그 실시간 스트리밍 야구를 이제 맡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입니다. 저희 이제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이제 중국에 공장을 설립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특징은 공장망, 사용자망, 기숙사망이 막 혼재가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가 이제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섞여 있고 거기 이제 관문에 저희 이제 장비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장비가 들어가기 전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P2P 프로그램들, 뭐 비토렌트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한국 직원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직원이 중국에 가 있는데 실제로 나가면 말도 안 통하고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회사 안에 있는 거죠. 회사 안에 있으면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냥 인터넷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뭐 수많은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영화를 보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거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토렌트가 엄청나게 사용이 되고 뭐 P2P가 엄청나게 사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밴드위스가 엄청나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게 라우터 사용률이 엄청나게 높아갑니다. 백본 라우터가 엄청나게 고용량의 라우터가 올라가 있지만 워낙 이제 밴드위스를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니까 라우터 사용률이 항상 90% 이상을 사용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존의 레가시 방화벽, 탑엔더의 레가시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화벽의 사용률도 엄청나게 높아서 프로젝트를 3단계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1차는 방화벽 교체 프로젝트. 방화벽 교체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면 그 백본 라우터 교체 프로젝트. 백본 라우터 교체가 이제 마무리되면 밴드위스 확장.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2차, 3차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1차 프로젝트로 이제 방화벽 교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 선정이 돼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레가시 방화벽이 이제 빠지고, 네. 저희 차세대 보안 플랫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차세대 방화벽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줬던 거는 차세대 방화벽은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인지하는 그런 이제 보안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토렌트를 인지를 합니다. 기존의 레가시 보안에서는 비토렌트인지 무슨 P2P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인지하기 때문에 트래픽에서 비토렌트를 인지를 해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면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단을 하고요. 꼭 필요한 사용자한테는 약간 QoS 기능을 통해서 약간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당연하게 이제 여타 P2P 프로그램들 인지를 해서 다 차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밴드위스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차는 방화벽, 2차는 백본 라우터, 3차는 밴드위스 확장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1, 2, 3차를 나눴는데 저희 방화벽, 저희 차세대 보안 플랫폼을 집어넣고 비토렌트하고 기본적인 P2P 프로그램들을 제어를 하니까 밴드위스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항상 90% 이상 치던 방화벽 CPU, 라우터 CPU가 실제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2차, 3차에 예약되어 있던 라우터 교체, 밴드위스 확장 프로젝트가 다 취소가 된 거죠. 저희 차세대 보안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실제로 보안을 했더니 어떤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효과를 본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예를 하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내에 있는 그 전자제품사고요. 여기는 이제 문제는 내부 사용자가 이제 수많은 외부에 있는 스토리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스토리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네이버 엔드라이브는 뭐 다음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뭐 특별하게 제어를 받지 않고 아주 뭐 일반적인 서비스처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트래픽도 유발을 하고 내부에 있는 중요한 파일을 외부에 전혀 이제 제어 없이 외부로 이제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외부 스토리지를 제어를 하고 실제로 그 스토리지를 통해서 어떤 파일들이 나가는지까지 한번 제어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그건 이제 저희가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스토리지를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다 인지를 하고요. 네. 트래픽을 분류로 해서 이게 네이버 엔드라이브인지 뭐 다음 클라우드인지 뭐 구글 클라우드인지를 기본적으로 인지를 합니다. 저희 이제 애플리케이션 인지하는 기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스토리지를 다 인지를 해내고요.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만약에 꼭 엔드라이브가 꼭 필요하다면 얘는 허용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허용된 뭐 예를 들면 허용된 엔드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파일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또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인지를 통해서 꼭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꼭 필요한 외부 스토리지만 허용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허용한 애플리케이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스토리지를 통해서 어떤 파일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까지 인지를 해서 만약에 뭐 내부 사용자가 엑셀 파일을 내보낸다라고
라면 그것까지 제어를 해서 필요하다면 뭐 차단을 하는 그런 기능까지 제어를 구현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이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어떤 파일들이 유출이 되면 그런 것까지 제어를 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서 실제로 내부 사용자가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내부에 있는 중요한 파일들이 이런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거를 뭐 거의 완전하게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구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세 가지 활용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활용기고 저희가 이제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활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알려진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네.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은 어떤 식으로 얘가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는 저희가 저희 개발팀에서 개발을 해서 매주 이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배포를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제가 사용 예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유현진 야구 스트리밍이었잖아요. 네. 사실은 유현진 야구 스트리밍은 네이버 스포츠, 다음 스포츠에서만 활용이 되는 거고 네. 글로벌하게는 전혀 이제 네네. 안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본사에 개발 요청을 하진 않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커스텀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커스텀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커스텀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네. 이미 유현진 야구는 이미 그 대학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애플리케이션 대학 학생 너무 많이 본다. 네. 그거 말고 외부에서 아니면 내부자가 불순한 의도건 뭐건 간에 아직 안 알려지고 회사는 몰라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나중에 차단하고 모니터링? 기본적으로 이제 모르는 것들은 얘가 언노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분류를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언노운 애플리케이션을 분류를 해주는 거를 기본적으로 보안 정책을 통해서 네. 뭐 허용할지 차단할지를 이제 정책을 설정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분석을 해서 이것들을 커스텀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미 놓은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네. 기능들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고요. 커스텀하게 만드는 기능들이. 네, 알겠습니다. 좀 실제로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안녕한지 상당히 궁금하시죠?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애플리케이션 통신이 일어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SSL 통신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정상 통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파일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유출이 되고 유입이 되는지, 얼마나 많은 멜웨어, 신종 공격들이 유입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AVR이라는 어떤 데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 장비를 기본적으로 뭐 탭 모드로 설치를 해서 실제로 네트워크를 완전히 분해를 해서 이게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우리 회사에서 사용되는지 완전하게 리스트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포트 프로토콜 기반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보여드리고요.